지난번 1편에서 노론의 무례한 대리청정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 후 소론의 반론에 다시금 바로 취소했던 경종. 이 전광석화 같은 타이밍을 예상치 못해 크게 당황했던 노론. 하지만 경종은 이해할 수 없게 다시 대리청정을 수락합니다. 이번엔 속을 수 없다고 판단한 노론은 최선을 다해 대리청정 수락을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은근히 건의하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 연인군도 열심히 반대하죠. 그런데 사흘 내내 반대를 해도 경종이 대리청정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자 노론은 이번엔 경종의 대리청정 의도가 진심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노론 4인방 김창집, 이의명, 이건명, 조태채는 전하께서 대리청정을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되 계획보다 조금 약하게 진행하셔라 하는 나름 착한 멘트를 덧붙이며 물러납니다. 그리고 노론들은 지금으로 치면 3일 내내 밤샘 야근을 하며 큰 프로젝트를 끝마쳤으니 오랜만에 한잔을 하든 집에서 푹 쉬든 해야 하는 분위기가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론 최석항, 조태구 등은 계속 반대를 하기 위해 심야의 왕을 찾지만 노론 도승지 홍계적의 디펜스로 무산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을 접견하는 관문 도승지 홍계적의 디펜스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어떻게 알았는지 소론 조태구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도승지가 왕에게 아예 이들의 방문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종은 이들의 방문을 알고 만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마도 경종 측의 우호적인 내시가 전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여하튼 해산했던 노론들은 이 소식에 다시 집합 명령이 떨어집니다. 뭔가 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소론을 필두로 다시 대리청정을 거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경종은 최종적으로 대리청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론은 2번 연속 뒤통수를 맞으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노론계 3사는 어떻게 승정원을 뚫고 조태구를 만날 수 있었냐며 시스템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경종은 주도권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경종은 아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논쟁의 중심에 던짐으로써 노론의 실제 힘이 어떠한지, 소론 중에 누가 어떤 힘이 있는지 등등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십 일이 지나 드디어 김일경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소론 중 강단이 있던 행동파였던 김일경. 그의 상소에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그동안 있었던 노론의 무례함과 건방짐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소가 사전에 경종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김일경 측의 행동력이 낳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종은 이 상소를 발판으로 순식간에 환국을 시도합니다. 검찰, 감사원, 언론기관인 3사, 비서실 승정원, 심지어 훈련대장까지 싹 다 날려버립니다. 3번의 강력한 환국을 했던 숙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경종의 주도권은 모양새가 상당히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경종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일어난 일이 경종 치세의 하이라이트, 목호룡의 고변입니다. 목호룡은 원래 남인 서울 출신으로 노론들과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샌가 사이가 벌어지며 오히려 소론의 김일경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것이 목호룡의 고변. 내용인즉슨 노론의 주류파 자제들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죽이려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3가지로 첫 번째, 대궐담을 넘어 칼로 처리하는 대급수, 도구로 처리하는 평지수, 가짜 교지로 패출을 시도하는 소급수가 그것이라며 소상히 내용을 고발합니다. 이 고변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고변은 경종의 완벽한 한방이 됩니다. 이 일로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중론들은 노론 4인방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날립니다. 참고로 소론은 강경파인 중론과 온건파인 완론으로 나뉘는데 지금의 일을 주도하고 있는 김일경은 중론이며 자주 등장했던 조태구 등은 완론입니다. 영조가 집권 후 탄평책을 시도하며 노론과 소론을 섞어 썼다고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소론 채용은 완론 쪽에서였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고변으로 인해 노론 4인방 김창집, 이의명, 이건명, 조태채는 사흉이라 불리며 모두 죽고 맙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경종이 숙종과 영조 사이에 아무 존재감 없던 지나가는 왕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경종의 치세가 특출날 것은 없습니다.
실제 몸이 약했고 저 환국 이후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조선의 역사에서 무언가 상징적인 페이지로 남기엔 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최소한 실록에도 없는 장희빈 사사 과정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뜯긴 왕, 역시 실록에도 없는 연인군이 자신을 죽이려고 바친 게장과 생감을 멍청하게 먹고 죽은 왕으로만 남기에는 다소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역사의 여러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